반갑습니다. KF 세 번째 강의 시간.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에 있어서는 거래량, 이동평균 지수, 캔들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거래량의 의미가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거래량의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저희가 지금 이걸 캔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캔들 안에 빈 껍데기인지 혹은 알맹이가 꽉 차 있는지, 수박을 볼 때도 저희가 두들겨 보잖아요. 수박을 고를 때도. 그거랑 같은 원리입니다. 주가에도 이렇게 캔들이, 빈 캔들이 있고, 그러니까 껍데기만 있는 캔들이 있고 알맹이가 꽉 찬 캔들이 있습니다. 그런 캔들을 선발해내야 이동평균선이 닿던, 혹은 자기가 엔트리 지점을 찾아서 거래를 할 때 조금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게끔, 혹은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면은 이런 이 캔들의 알맹이가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 그런 선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거래량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우시는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거래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얼마만큼의 거래가 됐냐는 겁니다. 근데 다른 의미로 얼마만큼 힘을 실어줬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자동차가 100km까지 달릴 수 있는데 엔진을 조금 더 좋게 바꾸면은 더 빨리 달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엔진만 더 좋은 걸로 바꿨다, 혹은 뭐 타이어나 이런 거를 더 바꿨다 했을 때 당연히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겠죠? 좀 더 빨리 가거나. 이렇게 주가에도 이렇게 엔진이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없는 캔들, 가끔 이렇게 보시면 장봉이 있어요. 장봉 이렇게 크게 나오는 봉이 있는데 거래량이 없으면은 그만큼 안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평선의 조정을 이렇게 둘째치고 거래량을 정말 중요시 해야 되는데, 자, 처음부터 지난 차트부터 계속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보시면은 지금 기준선이 없죠? 일단 거래량의 기준선을 정해 두셔야 합니다. 15분 차트의 기준선은 1000입니다. 1000.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차트 설정 들어가서 기준선 추가 들어가셔서 1000 기준선 추가 누르시면 되고요. 정 모르시면은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1000 이렇게 하면은 선이 이렇게 쫙 생겨요. 지금 선이 생겼죠? 이 선 색깔은 여기서 본인이 원하시는 색깔로 이렇게 계속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빨간색은 눈이 좀 아프네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거래량 기준이 15분에서는 1000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15분 차트에서 이 1000 노란 색깔 줄 그어진 구간을 넘긴 거래량만 가치 있는 거래량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제 기준인데요. 제 기준인데 제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 숫자나 막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15분은 1000, 30분은 2000, 1시간은 3000 이렇게 거래량 선을 그어주시고, 그 거래량을 넘었을 때가 가치 있는 거래량입니다. 즉 내가 매수를 하려고 할 때 15분에서 제가 매수를 한다고 칠게요. 제가 15분에서 지금 이평선이 크로스오버를 쳤어요. 크로스오버를 쳤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한번 크로스오버 쳤는데 주가가 쭉 빠집니다. 20평선 아래로. 그리고 아래로 빠졌다가 올라오죠. 올라올 때도 어떻게 올라오죠? 거래량이 다르죠.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지금 1691, 2246 이 노란색 선을 넘어버렸죠. 자, 볼게요. 여기 음봉 거래량을 볼게요. 음봉 거래량이 지금 이거 두 개예요. 이거 두 개인데 양봉 거래량은 이거예요. 지금 거래량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 노란색 선을 통과 못했죠. 음봉 두 개가, 이 빨간색 봉 두 개가 통과 못했죠. 색깔 좀 바꿀게요. 저는 음봉을 빨간색으로 하기 때문에 음봉을 잘 아시는 파란색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국산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음봉을 파란색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음봉을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음봉의 거래량이 지금 안 실려 있어요. 거래량이 안 실려 있어요. 그만큼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사도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래량의 엔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힘이 없는데 이게 주가가 가겠어요? 제가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이렇게 거래량이 단순히 그러면 다 나오고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너무 늦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나오고 있을 때 거래량이 이 선을 넘었으면은 그때는 안심하고 들어가도 돼요. 근데 양봉도 아니고 음봉도 아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거래량이 이 기준선을 통과 못하면은 그거는 관망이에요. 기다리란 뜻이에요. 왜냐면은 그 이후로 들어가도 충분하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올랐죠. 여기서 양봉에서. 그럼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가도 돼요. 15분 선에서 1000선 넘겼죠. 과감하게 여기서 들어가도 되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20평선 아래로 깔렸다가 조정받으면서 올라가죠. 네, 그러면은 한 번 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매수세를 한 번 더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거래량까지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얻었죠. 그럼 여기서 매수를 잡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다 지난 차트라서 제가 뭐 쉽게 말씀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차트 열어보시고 거래량 열어보시고 이동평균선 열어보시고 제가 말한 대로 이 공식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그 두 개만 제대로 보시면은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게 답이 나옵니다. 자, 여기도 그러네요. 보시면은 이평선이 크로스 쳤어요. 근데 안 올라요. 크로스 쳤는데 안 올라요. 근데 20평선 아래로 주가가 빠져요. 이렇게 초록색깔 아래선으로 빠졌죠. 빠지면서 다시 또 올라요. 초록색깔 이동평균선 위로 완전히 올라갔죠. 올라가서 쭉 이렇게 쭉 오르다가 여기서 다시 매도세 들어와서 크게 매도.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점핑이 크게 됐는데 지금 이게 유로가 지금 그리스 미팅 때문에 그리스 회의 때문에 지금 그리스 유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쭉 갈 수도 있는 차트인데 뉴스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의 1000핍 2000핍 가까이 빠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냥 이 차트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보시면 이렇게 점핑이 돼 있잖아요. 캔들이 없잖아요. 캔들이 그만큼 갭 상승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이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1편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있는 차트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해요. 홀딩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면은 여기서 1000만 원 다 까먹고 그날 돈 다 까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피하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쉬워요. 그냥 뉴스 없는 종목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올라가실 때 보면은 15분에서 1000 기준선을 못 넘었어요. 양봉들이 못 넘었는데 음봉보다는 높아요. 일단 음봉보다는 보시죠. 여기서 음봉 거래량, 이게 양봉 거래량. 근데 음봉 거래량보다 200 정도 높아요. 200. 음봉 거래량보다 높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과감히는 아니에요. 왜냐? 1000 기준선을 못 넘었잖아요. 근데 조정을 받았어요. 20선 아래 깔렸다가 20선 위로 완전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를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평균선과 거래량만 가지고도 이렇게 거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홀딩이에요. 내가 어디까지 들고 있어야 되냐. 왜냐면은 보통 그런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거 오늘 아침에 안 팔았으면 뭐 100만원 더 벌 수 있었는데 뭐 그런 미련이 많이 남잖아요. 네, 그런 미련 때문에 개미는 개미인 거예요. 그런 미련을 버리고 딱 적당히 할당량 채우고 나오시는 게 제일 현명하고, 여기 보시면은 1000 기준선 넘은 봉들만 볼게요. 지금 자, 음봉이 1000 기준, 여기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음봉이 4개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거래량이 줄었죠. 거래량이 줄었다는 거는 지금 이 구간에서 그만큼 사람들이 가격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격이 헐값이다. 헐값이니까 아무도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이 들어왔는데 양봉 거래량이 확 증가했죠. 여기서 하나 둘 했다가 갑자기 확 증가했죠. 노란 기준선을 통과해버리면서. 그럼 사람들이 여기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희가 백화점을 갔는데 막 세일을 해요. 그러니까 세일 하기 전에 사람이 없다가 자 세일 시작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몰려들죠. 그런 위치예요. 그럴 때 힘이 막 실려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면은 힘이 막 실리면서 이렇게 오르다가 매도세랑 한참 또 싸워요. 그러다가 한 번 더 신호가 나와요. 이렇게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보시면은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격대, 그리고 1시간이나 4시간으로 보시면은 30분으로 먼저 볼게요. 30분으로 보면은 제가 아까 이걸 2000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죠? 2000? 네, 2000, 1000은 없앨게요. 2000 이상 있어야 가치가 있는 가격. 30분 차트에요, 이거. 자, 2000을 넘은 것만 볼게요. 양봉에서 거래량이 이거 보이시죠? 음봉보다 양봉에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2000 기준선도 넘었고요. 여기서 매수세 포인트 힌트 한번 얻었고요.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조정 구간 나오죠. 크로스오버 여기서 5이평선이 닿았는데 얼마 안 올랐어요. 안 오르고 한번 이렇게 주가가 20 아래로 쭉 빠져줬다가 22로 이렇게 완전히 올라졌을 때 매수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가면은 자, 이렇게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지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워 보이시는데 실시간 차트로 이렇게 막 하시다 보면 이게 20조정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 거래량이 합당한 건지 이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거래량 보실 때는 단지 음봉 거래량보다 큰지 안 큰지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홀딩, 그러니까 이 청산은 언제 하냐면은 제가 만약에 매수를 잡았으면 음봉이 나오잖아요. 음봉이 나오면은 일단 겁부터 먹지 마시고 음봉에서 거래량이 내가 샀던 양봉보다 증가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양봉이 나와서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거래량이 1500이에요. 근데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1200이에요. 거래량이 300 모자라죠? 네, 그럼 또 볼게요. 근데 다음에 음봉이 또 나왔어요. 음봉 다음엔 음봉 나올 확률이 높고 양봉 다음엔 양봉 확률이 나올 높으니까요. 근데 음봉이 또 나왔는데 거래량이 1300에서 700이 됐어요. 혹은 600이 됐어요. 거래량이 더 줄었죠? 네, 그러면은 무조건 들고 있어야죠. 혹은 추격 매수를 준비해야죠. 왜냐면은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안 내려가고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세력의 조정을 받았거나 물량이 빠지면서 큰 매수세를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거나 이거를 눌림목 현상이라는데, 눌림목 현상은 상승 눌림목, V자 눌림목, 이런 눌림목은 종류가 많지만 중수편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3편 거래량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